네, 볼게요. 오늘 볼 작품은 백석의 국수랑 그리고 김유정의 떡하고 그 다음에 백석의 또 다른 작품인 여운한 골족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그리고 국수를 소재로 한 좀 주제의식이 유사한 또 다른 작품이 있어서 평상이 있는 국수집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정확히 이제 수업 시간 했던 작품은 백석의 국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냥 조금 넓게 폭넓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작품으로 좀 뻗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백석의 국수. 이 백석 시인은 우리가 좀 익숙한 느낌이 있죠. 특징을 좀 떠올려주면 1920년대 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시인이다. 1920년대. 근데 요 시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뭔가 좀 그 이전처럼 좀 평화롭게 이런 나라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여서 항상 뭔가 이제 그 자유가 좀 억압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뭐 주권을 되찾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위험한 시기라 시인인 백석은 굉장히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민족 공동체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시 작품을 씀으로써 민족 공동체 의식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뭔가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들을 시를 읽음으로써 느끼게 해서 그런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민족이 좀 똘똘 뭉치게 연대감 같은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서 그래서 간접적인 우회적인 항일운동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우회적 그리고 간접적인 항일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시의 내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요소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소재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먹을거리, 음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전통문화 중에서 음식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달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을 시에 직접 등장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백석 시인도 그 시에 음식을 쭉 열거하고 다양하게 쓴 것이 되게 특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시인의 특성을 알아차리고 또 연구를 한 교수님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막 다 세봤더니 200종류가 넘더라. 뭐 이런 그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고유의 이런 전통 문화들을 계속 시 속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나라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민족 의식을 일깨워가지고 연대감을 형성을 해서 이 일본이 계속 우리의 정신도 계속 뭔가 억압을 하니까 그 속에서도 좀 이렇게 무릎 꿇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작품으로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간접적인 일종의 항일운동이다. 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요 구절을 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수 역시 이런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백석의 작품이라 해서 다 이런 민족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문화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건 아닌데 이 국수에서는 이런 요소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음식, 국수라고 하는 음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혼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온 동네가 막 이 국수 하나로 막 이렇게 잔치하듯이 겨울에 그렇게 먹는 그런 풍경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 국수를 먹는 광경은 사실 일제강점기엔 좀 어려웠을 것이고 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 어떤 전통 문화도 잘 남아있고 또 그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 굉장히 평화로웠던 그 국수 같이 먹던 그런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함으로써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난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도 창비 문학교과서 외에는 국수가 실려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작품, 독특한 약간 출판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수라는 시의 또 다른 또 특성이 이제 제목에서는 국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엄청 중요한 시적 그 제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소재, 주요 제재, 시적 대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시인이 의도적으로 작품 속에서는 이 국수라는 시어를 쓰지 않고 호기심을 막 자극하면서 궁금하게 얘를 살짝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감춰놓는 듯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해서 계속 의문형으로 끝내고 대답은 이제 독자들이 이것은 국수다. 국수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하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 작품이었다. 시상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국수를 만드는 그 과정이 쭉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제시가 되죠. 그치? 혹시 계절적인 배경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죠? 계절은 겨울인데 그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어들을 체크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산에 있던 그런 새들도 산에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눈에 다 덮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벌판까지 내려와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려매기다. 이런 표현이 쓰였네. 계속해서 내려오다, 연달아, 잇따라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 산에 이제 눈이 잔뜩 내리고 추워서 먹을 게 별로 없자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벌판까지 연달아 계속 내려오곤 하던 굉장히 이제 추운 겨울.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벌판까지 새들이 내려왔다. 새들이 내려왔다.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배경이 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데 시적 상황,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거가 제시가 되어 있고 시간은 계절로 겨울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는 눈, 그리고 눈 구덩이 이런 시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있는 새가 벌판으로 연달아 연이어 내려오고 연이어 잇따라 내려오고 눈구덩이에 눈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짧은 토끼가
깡총깡총 튀다가 이제 눈구덩이에 폭포 빠지기도 하면 그 정도로 이제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뜻인데,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그 정체를 좀 숨기고 있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국수인데 국수를 먹게 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반가운 것 이렇게 해서 화자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아하는 마음, 애정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강조하는 효과가 생겼다. 그 무슨 반가운 것, 원관념은 숨어있는 진짜 대상은 국수다. 국수가 오는가 보다. 저 멀리에서 드디어 국수를 먹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먹게 되는가 보다 짐작하는 어조를 사용을 했는데, 이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그 시기, 계절이 아마도 이제 바쁘고 이럴 때는 이게 손도 많이 가고 예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여유가 좀 잘 없다가 겨울에 이제 농사를 좀 쉬고 그럴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하나 이제 음식 그 과정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혼자 먹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드디어 오는가 보다,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음식 준비를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되네요. 한가한 아이들은 어두울 때까지 꿩 사냥을 하고, 이런 음식도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 있죠. 지금 이 백석 시인이 또 하나의 특징이 평안도 그 정주 출신이어서 평안북도의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래서 평안도 방언을 사용했을 때 효과는 향토적인 느낌, 시골의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효과가 있다. 네, 해서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뭐 김치가재미 이런 시어가 특징적으로 평안북도 방언이다 해서 제시가 될 텐데, 이 꿩으로 육수를 내서 먹는 음식, 그런 국수 종류가 이제 북한 지역의 그 음식 종류 중에 뭐 무슨 냉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에 많다고 합니다. 꿩 사냥을 하고, 그 꿩은 엄청 맛있어가지고 그 속담 중에서 꿩거 먹은 자리 뭐 이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도 있는데, 꿩거 먹은 자리라는 그 관습적인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꿩거 먹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 흔적도 없이 뭘 했다라는 걸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 꿩거 먹은 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꿩이 엄청 맛있는, 닭보다 더 맛있는 그런 동물이다 해서 하나도 남길 게 없대요. 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다 먹는데요. 그 꿩 음식을. 그래서 얘가 이제 꿩 사냥을 해가지고, 가난한 엄마는 이제 막 여유 있게 뭔가 재료가 많이 있어서 국수를 하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아이들이 꿩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는 평소에 동치미 같은 거 따로 김치로 먹던 것을 이 이제 국수에 국물로도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김치가재미 요게 특징적으로 방언을 사용한 부분이다. 김치 냉장고쯤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예전에는 땅속에다가 김치를 이제 묻어서 보관을 했는데, 그런 부분, 겨울에 김치를 묻은 다음에 얼지 않게 그 위에 지푸라기나 수수깡 따위를 만들어서 놓은 움막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땅에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항아리를 넣고 그 항아리 속에 김치를 넣고 뚜껑을 닫고, 약간 이제 그 흙으로 빚은 그 독 있죠, 항아리, 거기에다가 이제 놓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땅 속에는 그 온도 변화가 좀 적으니까 얘가 김치 냉장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예전에 김치를 저장하는 그런 땅 속에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를 김치가재미라고 한다. 김치 저장소 해서 김치 저장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 그런 구덩인데, 요게 평북 방언이다. 평북
방언 백석의 특징이고 백석 시인의 특징. 우리가 공부한 그 좀 익숙할 만한 작품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 아마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 평안북도 방언 사투리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이미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석 시인의 특징인 평북 방언의 사용은 향토성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네, 시골의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이런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야겠다. 구수한 즐거움 할 때 구수한이 냄새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시를 읽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뭔가 그 냄새가 나는 듯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효과가 생겼습니다. 감각적인 시어의 사용. 구체적이다. 구체적. 되게 구수한 그런 즐거움에 싸서 이 마을을 다 감싸가지고 은근히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 이렇게는 아니지만 뭔가 소란소란하면서 뭔가 평소와 다른 그런 느낌이 마을에 이렇게 분위기로 감돌고 약간 흥성흥성 야 오늘 맛있는 거 먹는데 하는 그런 들뜬 분위기, 기대감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이제 뭉게뭉게 느껴지는 그날이 되면 요런 이제 상황이네요. 은근히 좀 들뜨는 기대감 또 약간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잔치 분위기가 서서히 느껴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이것과 같은 것, 또 이것과 같은 것, 굳이 이제 추리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효과가 생기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꼭 이제 국수를 얘기를 안 하고 반가운 것, 이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해서 드디어 온다 이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화자가 이것 국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거 친근감,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다 뭔지 알 만큼 익숙한 것, 이것은 드디어 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알지?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 그 밥상 위에 그릇 안에 담기게 되냐면 처음부터 이 국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재료의 상태로부터 쭉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메밀이 길러지는 밭에서 자라는 그 어떤 과정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국수를 만들 때 필요한 메밀은 국수를 만들 때 국수 가닥이네요. 지금 그치? 국수 가락 분틀, 그러니까 국수 가락을 뽑는 기계, 국수 가락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은 어느 양쥐 귀 또는 능달 쪽 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메밀이다. 어느 양지귀 예대가리 밭에서 양지는 햇살이 잘 드는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양지, 음지 이렇게 하지. 양지귀 그러면 볕이 잘 드는, 귀는 귀퉁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완전 중심 이런 양지는 아니고 약간 한곁 좀 이렇게 바깥 테두리쯤 해서 햇볕 잘 드는
뼈 잘 드는 좀 가장자리 좀 바깥의 땅 귀퉁이 이 모서리 같은데 바깥에 귀퉁이 땅 혹은 뭐 응달이어도 괜찮다. 능달 그러면 이제 응달, 음지 쪽에 좀 외따로 떨어진 산 옆에 있을 만한 그런 밭에서 길러지는 것이 이 메밀인데 여기 이제 예대가리 밭에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예대가리가 뭐야? 왠지 막 좀 대가리 막 이런 생각.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 여기에서 이제 얘는 6일, 여섯, 그 다음에 다섯, 대여섯 우리가 이제 정확하지 않게 좀 이렇게 좀 그 짐작으로 표현할 때 대여섯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요게 비슷한 느낌인데 5일이나 6일쯤 이제 그 농사일을 하면 밭을 갈면 다 갈 수 있을 만한 면적의 땅,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대가리 밭 그러면 대여섯 5일이나 6일 정도 이제 갈다 그러면 소 이렇게 쟁기해가지고 이랴이랴 해서 이렇게 땅 이렇게 없는 거 있죠. 그거를 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하면 다 갈 만한 면적의 땅에서 이 메밀이 처음에 이제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 6일 정도. 은댕이는 아마 이제 그 뭐 이렇게 지역에서 주로 그 꼭 농촌에서는 뭐 이렇게 이름을 뭐 어디 밭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5, 6일 정도 갈 만한 면적 땅에서 면적의 밭에서 얘가 이제 메밀이 자란다. 메밀이 우선 자라고 메밀이 자랐어. 이제 그 면을 뽑아내기 위한 재료를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 귀 소기름 불이 뿌연 그러니까 이제 밤인데 불을 켜놓고 이 국수 가닥을 뽑는 거예요. 면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엌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밤에 뽀얀 흰김이 막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이제 국수를 막 이렇게 뽑기 위해서 좀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흰김이 모락모락 물 끓는 뭐 이런 그 부엌의 어떤 모습을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흰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엌 안에 색깔이 지금 그 수증기 뭐 김 때문에 뽀얗다라고 해서 이런 흰색 뽀얀 뭐 이런 표현들이 시각적인 이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뿌연 색깔로 많이 표현을 해가지고 시각적인 심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부엌의 풍경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시각, 색채 이미지, 요 흰 색깔, 시각적, 그 다음에 뿌연, 시각, 색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묘사되어 있다. 부엌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표현했다라는 그런 서술 방식도 가능합니다. 서술 방식이라고 보는 것도. 그래서 묘사되어 있다. 부엌의 풍경이 감각적인 시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선지해서 써도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뿌연 그런 부엌에서 공간 장소 부엌에서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산멍에가 뭘까 요거는 그 용이 되기 전에 이런 이무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경민아? 이무기가 뭘까요? 용이 되지 못한 뱀? 약간 이제 그 엄청 크겠죠 느낌이 뭐 구렁이처럼 아무튼 여기 뱀과의 하나인
산무의 뱀, 뱀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길다란 가닥가닥을 뱀이라고 이제 떠올렸다. 뱀들 같은, 막 이런 국수 가닥들이 뽑아져 나오는 거다. 분틀을 타고 국수에 틀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그 틈을 이렇게 이제 반죽을 넣어가지고 길다랗게 가닥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산멍에는 뱀처럼 긴 국수 가락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메밀 상태였다가 얘를 이제 끓여가지고 그래서 반죽을 해서 이 분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국수 가닥을 뽑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밀 재료에서부터 국수 가닥 만든 과정까지가 제시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밭에 메밀이 국수 되기까지의 과정. 메밀 국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이제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이 국수를 먹은 이 문화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오랜 전통을 환기하는 부분이다.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 국수가 말이야 언제부터 얘가 살아온 거냐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아오던 것을 지금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오랜 전통 문화다. 국수라는 그 음식의 전통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가을바람 속을 지나서 얘가 이것이 어떻게 왔다. 그 과정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이 한겨울에 이제 먹는 그 계절까지 순서대로 제시가 됐죠.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얘가 이렇게 아주 먼 옛날로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메밀로 길러져서 그래서 어떤 이제 공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먹게 된 거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 메밀이 성장하는 과정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올 한 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로부터 온 음식이다. 그런 재료다. 라고 해서 마치 되게 설화적인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얘가 있었던 앤데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실제로 딱 이제 메밀로 뭔가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온 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설화적인 분위기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여를 많이 했다. 설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주 먼 옛날부터 먹어온 음식이다. 먼 옛날로부터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 먹었던 음식이면서 올 한 해도 얘가 메밀로 길러졌고 대대로 나며 죽으며 근데 실 같은 봄비를 이제 실에다가 빗대어서 직유법으로 표현을 했고 또 엄청 뜨거운 여름 햇살을 견디고 그다음에 들쿠레하다 맛깔스럽지 아니하게 조금 달달한 가을 바람 속을 지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고 난 후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이 국수가 마음을 지나서 꿈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식하는 게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마을 사람들
이라고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태어나고 죽었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 이어지는 그런 느낌? 그지? 계속 면면이 이어서 내려오는 면면이 이어져. 혹시 근데 좀 덥나요? 덥지? 이어서 내려오는 민족 공동체. 내려오는 민족 공동체 그런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수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거의 이제 동일시하게 돼서 이 국수 또한 뭐 예전 사람들만 먹었다, 또 지금 사람들만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먹었고 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또 먹음으로써 이 국수의 전통이 이어지고, 또 그걸 먹었던 사람은 세상을 떠나더라도 또 다른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계속 이 국수도 이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계속 뭔가 그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은 국수의 전통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국수는 곧 이 마을 사람들 우리 민족이다. 이런 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마음도 지나고 꿈도 지나고 해서 분위기가 설화적이다,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 네. 오래됐다, 이렇게 오랜 전통, 설화적인 분위기.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든덩에 우물 근처에 우물 언덕 이렇게 약간 그 볼록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부분, 한방눈이 폭폭 쌓이는 어느 하룻밤에 해서 앞에서 나왔던 눈이 나올 때마다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어다 이렇게 떠올려주면 되겠다. 눈구덩이 한방눈 내리는 날, 한방눈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에 아빠 앞에 또 그 어린 아들 앞에 국수가 오는 건데, 이 국수 그릇의 크기가 이제 아빠는 양이 많으니까 왕사발의 큰 그릇에, 그리고 아들 앞에는 조그만한 애기 그릇에 이 국수가 가득히 아주 넉넉하게 사리워 오는 것이다. 사리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황진이 시조 보면은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 이런 그 의태어가 있었는데 서리 뭐 국수 한 사리 추가요 뭐 이럴 때 요 사리다는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모양을 뜻합니다. 국수 뭐 이렇게 라면 이렇게 면발이 이렇게 돼 있는 요런 그 이렇게 한 뭉치 요런 거를 이제 사리다라고 하는데, 가득 담겨 오는 것이다 해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게 계속 주어 서술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의 반복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똑같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특징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득히 듬뿍 담겨서 드디어 국수를 먹게 되는 것이다. 되게 정겨운 풍경이네요. 아빠는 큰 사발에 또 애기는 또 나름 이제 잔뜩 먹으려고 이제 자기 그릇에다가 국수를 딱 앞에 놓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겨운 풍경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애기가 정겨운 이제 풍경, 일제강점기에는 좀 어려운 그리운 장면.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해서 민족 공동체 의식, 고치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의식의 고취 효과가 있었다.
예전에 이렇게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날이 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이런 음식 하나만 있어도 막 그 잔치국수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게 국수였다 옛날에. 이것은 그 곰에 잔등에 업혀서 길려놨다는 먼 옛적에 할머니가 그리고 또 집등세기 이렇게 이제 그 자리 멍석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다. 멍석에 서서 애취 재채기를 하면은 되게 막 산신령 같은 옛날 이야기나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여가지고 그 재채기가 엄청 컸대. 그 할아버지가 재채기 하면은 그 고개 넘어 마을까지 들렸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막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 같은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비유를 이렇게 했네요. 뭐뭐 같이 했는데 비유를 한 이제 고조관념이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할머니 큰마니가 여기 나오죠. 할머니 여기 이제 또 방언인데 큰 할머니 오시듯이 할아버지 오시듯이 그렇게 온다라고 해가지고 반가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플러스 설화적인 분위기가 역시 여기에서도 나타나서 설화적인 분위기,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할머니의 특징은 곰이 길렀다는 할머니야. 또 할아버지는 엄청 재채기 소리가 크신 할아버지야. 실제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옛날 이야기니까 설화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느낌으로 막 뭔가 되게 오래오래 저기 옛날 이야기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음식처럼 드디어 이 국수가 다 만들어졌다. 해서 되게 그 오랜 전통이 담겨 있는 한 그릇에 이제 국수지만 오랜 전통이 담겨 있는 옛날부터 어느 옛날에 먹었던 게 갑자기 여기 딱 온 것처럼 그 정도로 반갑고 이제 귀한 음식이다 이런 의미겠죠. 해서 국수가 드디어 오는 것이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해서 뭘까요? 궁금증을 또 자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영탄법,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이제 무엇인가 해가지고 의문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탄법은 좀 이제 개념이 좀 약간 세밀하게 감탄사가 있거나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거나 해야지만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탄적 어조는 개념이 조금 더 넓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아를 빼더라도 영탄적 어조까지도 가능하겠다. 영탄적 어조. 감정이 드러나면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이 반가운 것, 이 화자의 그 반가움이 좀 강조가 되기 위해서 사용된 의문형 어미다. 이렇게 보면 영탄적 어조라 해도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가운 것,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는 것이다. 해서 질문의 반복, 국수의 의미, 네, 반가운 것. 이 희수무례하고 또 그 구체적인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됐네. 시각적 신상. 하얀데 선명하게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희미하게 하얀색. 아주 선명하지 않고 시각적인 심상, 색채 이미지. 약간 흐린 듯한 하얀색, 수수한 하얀색, 막 되게 쨍한 흰색이 아니라 희미하게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 슴슴하다 그러면 약간 싱겁다, 자극적이지 않다 이런 뜻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 민족의 어떤 특성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을 그리고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 해서 자극적이지 않고 좀 담백한 느낌. 자극적이지 않고 많이 화려하지 않고 담백한
맛과 그리고 이제 그 모양 볼 수 있겠다. 음식의 모양 상태. 하얗고 약간 아주 선명하지 않은 하얀색이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해서 이 국수의 특성은 우리 민족의 특성과도 비슷하다. 우리 민족의 특성, 막 시끄럽게 막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의 특성. 국수를 계속 우리 민족과 유사한 것으로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완전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요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마을과 그리고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알뜰살뜰 친한 것.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러이러하고 국수도 이러이러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 국수라는 음식은 아주 오래도록 친하게 지냈다.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열거하죠.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 국수의 특성이기도 하고 얼얼한 댕추가루 고추인데요. 고춧가루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이게 이제 국수에 담겨 있는 건데 이 국수가 이걸 좋아한다 라고 봤어요. 담배 냄새, 또 탄수 냄새, 수육을 삶는 냄새, 이것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해서 이걸 좋아한다고 이것이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알고 보면은 국수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담배 냄새, 또 탄수 냄새 좋아하고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좋아하고 또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이라고 해서 엄청 수식이 길었는데 이 국수가 앞에서 열거된 것들을 국수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열거했는데 알고 보면 국수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수와 마을 사람들 우리 민족을 같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겨울밤에 익은 동치미국 좋아하고 막 매운 고춧가루도 좋아하고 상공의 고기를 좋아하고 냄새 후각적인 심상 열거했다. 탄수는 이제 여기 식초죠. 약간 새콤한 맛 그리고 고기 삶는 그 냄새 그것이 꽉 찬 더북한 좀 뜨끈뜨끈한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 삿은 그거 이제 자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약간 줄기 같은 거 엮어서 만든 멍석 같은 거 옛날에 장판 대신에 바닥에 깔았던 거 삿자리 이제 돗자리 여름에 대나무 이렇게 자리 같은 거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쩔쩔 끓는 아랫목 겨울에 이제 추울 때 아랫목은 가장 따뜻한 곳, 이제 불을 지피는 곳에서 가까운 그런 자리를 아랫목이라고 하고 윗목은 저기 문 가까운 방이 이제 차가운 곳을 윗목이라 하지. 아르굿을 좋아한다. 요거는 사실 약간 촉각적인 심상도 느껴집니다. 따끈따끈한 촉각적인 심상.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국수다. 이 조용한 마을과 또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알뜰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국수다. 해서 대답이 계속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지없이 아주 끝없이 담백하고 또 수수하고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국수다. 해서 국수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심성, 요 고담하고 소박하고 또 이제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국수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심성, 특성이기도 하다.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라는 형태는 끝까지 반복되고 있네요. 네, 해서 주요 내용을 살짝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주제는 고향의 정겨운 풍경, 공동체적 삶에 대한 애정 이렇게 이제 우리 자료들에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공동체적 삶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방언을 많이 사용했다. 음식을 소재로 해서 전통적인 세계를 재현했다. 네,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 이 정도가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